안녕하세요. 성장하는 개발자들이 모이는 곳 라인 대부입니다. 오늘은 라인 개발자 여기 두 분을 모시고 얼마 전에 있었던 WWDC를 같이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인에서 통화 관련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이태정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인 붐 카메라 대부에서 동영상 사진 편집기를 개발하고 있는 이가영입니다. 언제부터 iOS 개발을 하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iOS 개발을 처음 하게 된 때가 딱 이런 분위기였어요. 아이폰이 처음 나오고 아이패드가 처음 나왔던 그 시기에 iOS랑 아이폰을 접하면서 개발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비전 프로라던가 비전 OS로 대변되는 그 공간 컴퓨팅, AR, VR 이 가져올 뭔가 다른 세대의 개발 환경이 되게 기대가 됩니다. 사실 저는 입사 자체를 iOS 개발자로 입사하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에 유키라고 해서 그래픽스랑 카메라 엔진 팀에 입사를 했었는데, 그 유키를 데모 돌리기 위해서 iOS 데모를 제가 또 개발을 하게 됐었어요. iOS 플랫폼 위에서 이것저것 개발을 하다 보니까 iOS가 또 개발이 재밌고 흘러 들어가다 보니까 또 iOS 개발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iOS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태정님 굉장히 iOS 개발 오래 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라떼 같은. 그런데 라인에서 하셨을 때 iOS 개발자로서 뭐가 좋다 이런 게 있을까요? 확실히 iOS나 아이폰이라던가 점유율이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낮다 보니까 이제 이전 회사에 있었을 때라던가 iOS보다는 안드로이드를 조금 더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라인에서 iOS 개발을 할 때 가장 장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주로 사업하는 국가의 iOS, 아이폰의 점유율이 꽤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 중요도가 비슷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라인은 시뮬레이터뿐만 아니라 기기를 다 테스트해 볼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장점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또 새로 발매되는 기기가 또 굉장히 빨리 사주시더라고요. 계속 비전 프로로 빠지는데 저희 영상 좀 후반부에 나올 비전 프로 이야기인데요. 네, 좀 이따가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하시면서 좀 같이 공유하고 싶은 썰 혹시 있으세요? 저희가 또 안드로이드도 개발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랑 비교하면서 같이 개발을 해나가다 보니까 안드에선 되는데 왜 iOS에서는 이게 안 되죠? 뭐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안드도 같이 공부하게 돼요. 뭐 그런 점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WWDC 관련해서 좀 분위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WWDC가 시작되면은 이제 슬랙 채널에 각자 세션을 보고 정리를 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채널이 생성이 돼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누구 하나 시킨 사람도 없는데 세션들을 보면서 각자 의견 공유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올해 세션도 아직 제가 보지 못한 세션이 있었는데, 이제 다른 팀에서 그 세션을 보시고 이런 기능은 VIP 쪽에서 적용을 해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멘션을 거셔서 공유를 바로바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컨퍼런스라던가 정보 공유가 굉장히 빠른 그 분위기가 라인의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WWDC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작년에 사실 태정님이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WWDC라는 거는 애플의 개발자 컨퍼런스인데요. 한 행사도 개발자마다 이 보는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각자 좀 보는 스타일이나 뭐 팁이나 한번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개발자 치고 그렇게 깊게 보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아닌가요? 모든 개발자들이 막 너무 열심히 한다고 부담되잖아요. 사실 한국어 자막이 제공되기 전까지는 대체로 요약본을 찾아보던가 아니면 블로그를 찾아봤었어요. 그리고 개발하다가 관련된 자료를 찾을 때 돼서야 팀 내 스터디를 하거나 아니면 각 세션을 좀 유심히 봤었어요. 한국어 자막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제공이 됐는데, 이제 그 이후부터는 접근성이 되게 좋아지고 자기 전에 그냥 영상 보기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이제 풀 영상을 보게 됐고 발표 연습 같은 것도 해보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영님 얘기 되게 중요합니다. 모든 개발자들이 막 밤새서 보는 거 그쵸, 아니라는 그쵸. 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실시간으로 저도. 보는 건 아닙니다. 모든 개발자들이. 네, 하지만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이 여기 계시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은 가영님이랑 비슷하게 보던 사람이요. 제가 2017년에 직관을 가기 전까지는 정리가 된 자료를 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분들이 전해주시는 얘기를 듣고 그때서야 찾아보는 스타일이었는데, 바뀌게 된 딱 그 시점이 WWDC에 직접 참가해서 키노트를 직접 보고 팀 쿡이 아침에 굿모닝 하는 것도 딱 듣고
그게 뭔가 전환점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는 그 분위기를 잊지 못해서 약간 계속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도 한번 가야지. 가야지 이제 변하는군요. 애플에서 뭔가 오프라인으로 세션을 다시 열어준다거나 참여할 기회를 회사에서 제공해 준다고 하면 저는 이제 됐으니 가영님을 꼭 보내드려야 하지 않을까. 졸린 눈을 비비고 못 보는 이유는 우리가 직관을 하지 않아서다. 어쨌든 저희가 영상을 좀 찍기 위해 서로 각자 좀 공부를 해왔는데요. 어쨌든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 좀 차이라든지 이런 거 좀 느끼셨나요? 올해 차이는 아무래도 제품 소개가 많이 늘어났고 비전 프로와 비전 OS에 대한 애플의 강조가 굉장히 돋보였다라는 점이 작년과 이전 WWDC들과 좀 다른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저도 태영님이랑 비슷하게 느꼈는데 하지만 그래도 역시 애플이라고 느낀 점이 세세한 UX의 변화? 그런 부분들이 느껴져서 역시 애플이었어요. 장인 정신. 네, 장인 정신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비전 프로 볼 때 한 대 또 맞은 기분이었잖아요. 좀 식상한 질문이긴 한데요. 나에게 있어 WWDC란 저에게 있어서 WWDC 6월 첫째 주란 새로운 시작을 좀 의미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버전의 OS를 준비를 하고 적용을 하고 이전까지 준비하지 못했던 거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좀 새로운 시작 준비를 하게 되는 단계라고 생각해서 한 해의 시작은 1월이 아니다. 저에게 시작은 6월이다. 네. 저는 약간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과 심는 달이다. 애플에 뽕을 차면은 주식을 사거든요. 저도. 그쵸. 애플 뽕이 차면은 주식을 사는데 WWDC를 보면은 저는 주식을 사요. 애플 주주총회. 본격적으로 이제 키노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주제를 다 뽑지는 않고 각자 보시면서 좀 소개하고 싶은 주제를 조금 선택해 봤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컨택트네요. 컨택트 포스터입니다. 네, 연락처 관련된 업데이트가 가장 처음 돋보이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전화를 걸 때 상대방이 보는 화면을 사용자가 알 수 있는 기능인데요. 사용해보니까 락스크린이랑 굉장히 비슷한 모습으로 편집을 할 수 있고 결과물도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현재는 내 연락처에 그 등록된 사진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그냥 배경화면을 좀 어둡게 처리하고 발신자의 이름을 보여주는 정도로만 보여지는데 이 컨택 포스터를 설정하면 이제 내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내가 설정한 컨택 포스터 화면이 상대방에게 보여지면서 조금 더 개인화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이 기능은 콜킷을 사용하는 서드파티 앱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추가로 컨택 포스터의 이름 영역과 그 추가로 락스크린 이름 그 시계 영역 가장 큰 글씨 영역에 그 폰트 굵기를 설정하는 설정까지 조그맣게 마이너하게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좀 많이 유용할 것 같으세요? 네, 일단 그 개인화된 화면을 제공해 준다. 그리고 상대방이 설정한 화면이 아니라 내가 보여주고 싶은 화면을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좀 더 유용할 것 같아요. 이 주제를 선택하셨던 이유가 있으세요? 아무래도 제가 통화 관련 개발을 하다 보니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좀 심도 높게 보는 편인데 또 콜킷이랑 서드파트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VIP 팀 쪽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는 네임드롭이네요. 네임드랍이랑 에어드랍 관련된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네임드랍 에어본따라고 하더라고요. 커뮤니티에서 에어본따라고 해서 확 느낌이 오던데 사용자가 서로 아이폰을 가까이 이제 가져가거나 아이폰과 애플워치를 가까이 가져다 대면은 손쉽게 방금 말씀드렸던 컨택 포스터를 공유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또 같은 동작을 통해서 서로의 아이폰 기기가 가까이 있을 때 사진을 공유한다거나 파일을 공유한다거나 쉐어 플레이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일단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기능이 있었는데요. 에어드랍 기능이 진화를 하면서 현재는 에어드랍을 하는 중에 거리가 멀어지면 에어드랍이 취소가 되는데 다음 업데이트부터는 에어드랍 중에 거리가 멀어지더라도 인터넷망을 통해서 전송을 계속 이어지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기능은 인터넷망을 통한 전송이 이어지게 되는 기능은 올해 말에 업데이트를 해준다고 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어떤 행동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어드랍 공유 같은 거 보면 지하철에서 무차별적으로 사진 살포하시는 분들 더 쉽게 살포를 하시게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재밌더라고요. 다음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에
이 체크인 기능인데요. 다음은 체크인 기능인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자기가 귀가했음을 알리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집에 도착하게 되면은 체크인이 자동으로 감지돼서 친구들에게 알림이 가는데요. 귀가하는 동안 혹시나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목적지로 가고 있지 않음을 인지를 해서 사용자에게 확인을 요청을 합니다. 사용자 확인이 없으면은 지금 현재 위치나 지나온 경로나 배터리 잔량 그리고 서비스 상태, 그러니까 셀룰러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친구에게 공유가 되는 서비스고요. 친구에게 공유되는 모든 정보는 종단 간의 암호화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봤을 때 맨 마지막에 이거 종단 간의 암호화가 된다. 이게 역시 애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역시 프라이버시를 생각하는구나. 특히 저는 이 기능 보면서 내가 혹시라도 응답을 하지 않았을 때 뭐 위치 정보라던가 뭐 배터리 정보, 마지막으로 어디서 연결이 되었는지 뭐 이런 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해 준다는 게 사실 그런 거를 원래 지금까지 알려면 통신사에다 따로 연락을 하거나 경찰의 협조를 받았어야 되거나 좀 불편한 프로세스를 했어야 됐는데 이런 거를 체크인 기능을 통해서 조금 더 아이폰 유저들 간에는 쉽게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안전에 대한 업데이트여서 이런 게 되게 필요한 기능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이거 보면서 학생들이 학원이나 도서관 가지 않고 딴 길로 새는 경우에 요즘에 학원에서 전화 온다고 했거든요. 요거를 잘못 악용하면은 학부모님들이 환호할 기능인가요? 이거를 잠깐 학원 가는 길에 내가 떡볶이 사 먹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지연되고 있는 걸 우리 엄마가 아는 거죠. 그럴 수 있겠다. 저만 생각했군요, 이런 거. 네, 다음은 라이브 보이스 메일입니다. 라이브 보이스메일은요,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음성 메시지를 남길 때 음성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문자로 변환하는 기능이에요. 그 음성 메시지를 보면서 곧바로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바로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면 그냥 킵해두고 나중에 전화를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 음성 메시지는 또 변환은 또 기기 내에서 처리가 되니까 이것도 개인정보를 보호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기능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왜 이제까지 없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미드 보면은 이렇게 음성 보이스메일 막 뜨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데 괜히 안 받다가 마음에 드는 분이다 아니면 뭐 받아야 된다고 갑자기 딱 받으면서 나 지금 집에 왔다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이 보이스메일을 굉장히 잘 쓴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국보다는. 맞아요. 저희는 항상 통화했을 때 음성 메시지 남기겠습니까 하면은 그냥 끊잖아요. 그냥 맞아요. 사실 모든 게 그 종단과 암호화, 뭐 개인정보 보호가 되지 않으면 별로 안 하고 싶잖아요. 내가 가는 길 뭐 남한테 알려줘야 되고. 내가 누구한테 통화하는지, 누구한테 무슨 소리 하는지 이게 노출이 되면 이게 같이 결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오디오 메시지입니다. 이것도 왜 이제 생겼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음성 메시지를 받았을 때 바로 들을 수 없을 때 음성 메시지를 문자로 변환해주는 기능이에요. 앞서서 소개시켜드린 기능이랑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음성 메시지 보냈을 때 진짜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음성 메시지를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모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사시는데 일본 분들은 이렇게 한자를 치기가 조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음성 메시지를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음성 메시지를 듣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로 텍스트로 볼 수 있으니까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누르면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지하철에서 그냥 볼 수가 없네요. 항상 이어폰을 하고 봐야 되니까 더 부담이 있었는데 요거 있으면 바로 메시지 확인할 수 있겠네요. 라이브 보이스 메일이나 네. 오디오 메시지 같은 걸 보면 또 작년에 소개되었던 페이스타임에서 라이브 캡션 기능 같은 거 보면은 애플에서 STT 기능을 굉장히 지금 많이 사용해서 서비스에 풀어내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애플의 STT 기술이 조금 더 발전을 하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스타임에서 이제 오디오랑 비디오 메시지 기능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바라셨던 기능입니다 라고 하면서 소개했던 기능인데, 페이스타임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못한 상황에서 영상으로 자기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기능이에요. 부재중 시에 나 어떤 일로 너한테 전화했었어 뭐 이런 식으로 영상 메시지를 남기는 기능입니다. 요거 사실은 그 WWDC 영상에서도 보면은 이제 어떤 남자가 강아지를 들고 이제 페이스타임 이제 받지 않았을 때 메시지를 남기는 씬으로 소개를 해주는데요. 사실 저희가 영상 통화를 걸 때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뭘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그쵸. 아니면 보여줄 수 없을 때. 그때 동영상을 따로 또 카메라를 열어서 찍기보다는 바로 이제 부재중
통화가 처리된 화면 위에서 다시 이제 비디오 녹화로 넘어갈 수 있게 UX를 조금 더 간결하게 풀어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스티커입니다. 이모지를 스티커로 사용 가능하도록 추가가 됐습니다. 앨범에 있는 이미지로도 스티커를 커스텀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iOS 16에서 추가된 배경 분리 기능을 응용해서 또 재밌는 스티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이브 스티커에도 효과를 줄 수가 있어서 메시지 앱에서 뭐 휴대폰을 기울이면 중력에 따라서 효과가 준다던가 뭐 이런 재밌는 이펙트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스티커를 시스템 전반에 추가해서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말은 즉슨 서드 파티 앱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능 봤을 때 저는 라인 13.8.0부터 붐 카메라에 클립보드 이미지 페이스트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클립보드 이미지를 복사해서 저희 카메라 에디터에 클립보드 이미지들을 붙여넣기 해서 되게 커스텀한 이미지 스티커를 쓸 수 있는 기능인데 되게 비슷한 결의 서비스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영상을 보니까 좀 만드는 과정이 좀 어렵지 않나 했는데 굉장히 쉽더라고요. 네, 한 방에 그냥 만들어주는 게 있었고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나 반려동물로 스티커 만들면 되게 편리하게 쓰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재밌었던 게 한 번 붙이면은 그냥 못 되는 게 아니고 막 움직일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는 맞아요. 것도 되게 좋았습니다. 맞아요. 보통 보내고 나서 약간 이거 아니다 싶을 때 있잖아요. 스티커 이제 꾸미는 그 필터도 그렇고 약간 다꾸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유용하게 있으실 것 같아요. 다음은 비디오 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상 통화 관련해서 조금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능은 리액션 기능인데요. 영상 통화 중에 특정 손 모양, 뭐 V라던가 이렇게 따봉을 한다던가 이런 손 모양을 인식해서 카메라 화면에 효과를 입혀주는 기능이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맥OS에서는 이제 손 모양뿐만 아니라 이제 버튼을 눌러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센터 스테이지와 인물 사진 모드처럼 비디오 콜을 지원하는 서비스에서는 이제 별도의 구현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했었고요. 근데 사용 가능한 좀 제약이 있었는데 아이폰 12 이상 그리고 전면 카메라 사용 시만 사용할 수 있고 맥에서는 애플 실리콘을 탑재한 모델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아이패드를 아이패드 OS 17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지금 요새 화상회의 할 때마다 맨날 이러고 있거든요. 맨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만하라고. 따봉이랑 쌍따봉이 이펙트가 달라요. 역시 세세한. 네, 이게 따봉 하나는 이게 이펙트가 되게 약한데 쌍따봉을 하면 화면이 막 그 폭죽이 터지면서 번쩍번쩍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고 추가 개발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좀 좋았습니다. 맥OS에서 또 큰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이건 비디오 컨퍼런스에 대한 기능인데 이제 프레젠터 오버레이라는 기능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화면 공유 시에 내 카메라 화면과 공유하고 있는 화면을 적절히 잘 조화해서 예쁜 레이아웃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인데요. 두 가지 타입이 제공이 됩니다. 스몰이랑 라지 타입이 제공이 되는데 스몰은 지금 공유할 화면 위에 내 카메라 영상이 조그만 원 모양으로 올라가는 형식이고 이 카메라 썸네일을 또 이곳저곳으로 드래그해서 옮길 수도 있고요. 라지는 내 모습과 배경, 또 아까 말씀하셨던 배경 분리를 이용해서 내 모습과 배경 사이에 공유할 화면을 적절히 위치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진짜 그 편집한 화면 같이 화면 공유를 바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애플 실리콘이 탑재된 모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굉장히 선명하고 저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내 모습과 배경 사이에 정말 비전 OS에서 이렇게 쉐어드 스페이스에 화면을 띄워놓은 것 마냥 굉장히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역시 애플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요거는 추가 구현이 조금 필요하다고 하네요. 스크린 캡처 킷을 사용해서 추가로 구현하면 된다고 하고 저희 페이스타임으로 해봤는데 아직 약간 버그가 있어요. 아직 안정화 단계인 것 같습니다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기능이 나오면 저희가 밀접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이제 페이스타임에 대한 또 업데이트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 특이하게 tvOS 관련된 걸 좀 들고 와봤습니다. 예, 작년에 제가 또 소개를 한번 드렸었는데 컨티뉴이티 카메라라는 기능을 소개를 드렸는데 맥에 아이폰을 연결해서 아이폰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는 연결성의 일환으로 추가된 기능이 있었는데 이 기능을 이용해서 애플 TV에서 페이스타임이 가능하도록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연결을 통해서 이제 애플 TV에서 페이스타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TV 화면에서 크게 페이스타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인 것 같은데 요 얘기를 이제 팀 내에 공유를 드렸더니 이제 한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TV는 대체로 굉장히 먼 거리에 있고 애플 TV도 거기 있을 거고 화면을 찍는 아이폰도 그 비슷한 위치에 놓을 텐데 마이크는 어떻게 해요?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혹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답할 때는 애플 TV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에어팟 정도는 가지고 있겠지 라고 대답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애플이 만들진 않았을 것 같아서 제가 애플 TV 스펙을 어제 좀 찾아봤는데 이제 애플 TV를 구매하시면 그 리모컨이 있어요. 그 리모컨이 시리 리모컨이라고 해서 마이크가 내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애플답죠? 네, 그래서 이걸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은 마이크는 리모컨으로 대체해서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태정님 소개해 주신 그 세 가지 다 뭔가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느끼게 됐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업데이트를 계속 하려고 해 나가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아이폰을 그 충전을 맥세이프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실 텐데요. 이제 충전할 때 가로로 높이면은 스탠바이 모드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침대 옆이나 책상 옆에 거치대식으로 놓으면은 유용하게 쓰일 것 같은 기능인데요. 아이폰 14 프로의 Always On 디스플레이에서는 항상 켜두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젯도 사용이 가능해서요. 위젯 스택을 넘겨서 각종 정보를 확인도 가능한데 이제 위젯 자체도 스마트 스택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추천 정보를 자동으로 띄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의 전에 만약에 그 스탠바이를 보게 되면은 회의 전체 일정을 보여주는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좀 스마트하게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아이폰에 또 세세하게 디자인에 신경 쓰는 그런 집착이 여기에 또 드러나는데 밤에 아이폰을 충전할 때는 자동으로 저조도 디자인이 적용이 돼서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 보고 많은 분들이 저 주변에서도 저렇게 얘기했는데 저 스탠드 사고 싶다. 저 지금 저 9시 41분 저 적혀있는 저 스탠드 예쁘다라는 얘기 저도 지금 혹해가지고 추가로 얘가 그 공간을 기억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침실에 놨을 때랑 그리고 뭐 책상 위에 놨을 때랑 보여주는 정보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별로 스탠드를 구입을 해놓으시면은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액세서리 장사를 이렇게 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에어팟에 관한 내용이네요. 네, 에어팟이 특이하게 이번에 OS급으로 많은 업데이트가 있어서 또 따로 섹션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어댑티브 오디오, 적응형 오디오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주변 음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지금 현재 노이즈 캔슬링을 할지 주변음 허용으로 변경할지 자동으로 전환해주는 기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내 뒤에 자전거가 배를 울려 막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듣고 있던 소리를 낮추고 주변음 허용을 해야 제가 그 알림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또 적용을 해주고 제가 뭐 굉장히 시끄러운 환경, 뭐 공사장 같은 곳을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노이즈 캔슬링을 켜서 주변 소음을 최소화해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게 에어팟 프로 2세대 최신 모델에서만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비슷한 기능을 또 추가를 했는데요. Conversation Awareness, 대화 인지 기능인데 제가 에어팟을 지금 노이즈 캔슬링 모드로 듣고 있다가 뭐 가영님께 말을 걸어요. 가영님 하면 제가 듣고 있던 노이즈 캔슬링이 주변음 허용으로 자동으로 바뀐다는 거죠. 요거는 굉장히 재밌었는데 생각해보면 이제 카페 같은 데 가서 주문할 때 음악을 들으면 제가 이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카페를 가서 주문을 할 때 제가 음악을 듣고 있던 상태면 주문하기 전에 항상 주변음 허용으로 변경하고 노래 끄고 뭐 아메리카노 주세요 라고 하고 다시 켜고 이런 동작이 이제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것 또한 에어팟 프로 2세대에서만 제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고 두 손이 좀 자유로울 때는 괜찮거든요. 급하면 좀 뺄 수도 있고. 근데 뭐 자전거를 탄다거나 손을 좀 쓰기 어려울 때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여기 있으면은 좀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운동을 한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네, 저도 이걸 보고 조금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제가 2세대가 아니에요. 또 이게 애플이 이 세대를 사라는 그러니까 메시지를 은근히 네, 던져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 가지 에어팟에서 뭐 좀 사소한 기능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편리함을 위해서 추가된 기능이 있는데요. 에어팟의 스템, 그 몸통 부분을 누르면 동작을 한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iOS 17 이제 다음 버전부터는 통화 중에 에어팟의 몸통을 한 번 누르면 뮤트와 언뮤트를 토글할 수 있다. 이런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 그 기능이 아예 동작을 하지 않거나 2번 누르면은 뭐 통화 종료 설정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통화 종료 기능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기능이 이제 뮤트, 언뮤트 기능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이 기능은 다행히도 에어팟 프로 1세대, 2세대 전부 다 지원이 되고요. 에어팟 3세대, 일반 에어팟 3세대와 에어팟 맥스에서도 지원이 되는데 에어팟 맥스는 크라운을 누르는 동작으로 대체가 된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이 부분은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